자, 지금 우리 법률의 의의에서 여기요. 개념하고 요건하고 종류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보실 때가 법률의 의의의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래, 이 틀이 중요해요. 이 틀이. 그죠? 틀이 들어와야 지금 어디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이 틀을 자꾸 책에다, 저 컴퓨터 앞에다가 여러분, 컴퓨터나 책상 이거 써놓고 계속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거를. 그래야 이게 잡혀요. 저걸 써두셔야 돼, 저거. 저거하고 법률 요건하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법률 행위의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면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용.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용.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용. 아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 그죠? 집을 얼마에 팔기로? 예컨대 5억에 5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죠. 네. 그럼 둘이 하는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매매죠. 매매가 바로 법률 행위의 목적입니다. 집을 5억에 사고 팔기로 하는 약정. 이걸 목적이라고 불러요. 목적. 자, 그 목적이요.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뭐 하려면? 유효 요건을 보는 거예요. 목적 옆에다 써보세요. 가로하고요. 유효 요건. 유효 요건입니다. 목적의 무슨 요건? 유효 요건. 이게 유효하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성립 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갖춰야 유효가 돼요? 효력 요건을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가 돼요? 법률 행위가? 유효가 돼요.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되죠. 계약했다고 다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약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허가구역에서는 안 되죠? 네. 허가구역 밖에서는? 돼요. 돼요. 그죠? 네. 그게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자, 먼저 1번이 가능이고 2번이 적법이죠. 예. 자, 성립 요건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거죠. 체결이 됐다.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뭐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성립된 거 이루어진 거죠. 네. 이게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이게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목적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적법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먼저 가능. 1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거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뭘로 따지려면? 사회 통념으로 따져요. 다음 편 찍어보세요. 통념이 뭐예요? 통념이 상식. 구성원에게 통하는 계산, 통하는 생각이죠. 통하는 생각이니까 뭐예요? 상식으로 따져. 상식. 구성원에게 통하는 생각.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리수가 N하면 10억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그게 불가능해요.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네.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달나라에 있는 땅을 분양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게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목적이요. 이 목적이 언제부터?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면은 그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별표. 용어 또 새로 나왔어요. 언제부터 불가능해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가능한 게 원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하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구별을 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왜 구별하느냐? 계약이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게 이게 달라져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원시적 불능. 예컨대 공장 매매 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 썼을 당시부터 어떻게 됐어요? 공장이 화재로 큰 불이 나가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럼 공장이 지금 있습니까? 불나버렸습니까? 불렀어요. 언제부터? 계약 당시부터. 그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그때 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그게 아니라 계약 뭐 하고 나서 체결 후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언제 난 거예요? 체결 후에. 그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써보세요. 무효가 아니다. 유효. 불능인데 무효가 아니에요. 공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장이 없죠? 공장이 없는데도 이게 무효가 아니에요. 그럼 공장이 불난 건 언제만 무효예요? 계약 당시에 불났을 때만 이게 무효예요. 불이 언제 났을 때? 계약 당시에 불났을 때, 불능일 때만 무효고, 계약서 쓰고 나서 불나거나 불능이면 뭐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건 불능인데도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 중요해 이게. 이때 후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눠요.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요. 자, 매도인의 뭐에 의해서? 귀책 사유로 화재가 났다 이거죠. 매도인의 그럼 잘못한 거죠? 귀책 사유가 뭐예요? 잘못이요. 잘못을 뭐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그럼 공장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공장 주인 잘못으로 이 공장이 불나버린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별표. 누구 잘못으로 불났을 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쌍방에 뭐가 없을 때? 귀책 사유 없이 태풍으로 공장이 무너졌어요. 그럼 쌍방 잘못 있어요? 귀책 사유 없어요? 없죠? 그럼 공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돈을 줄까요? 돈 안 줄까요? 안 줘요. 공장이 없는데 무슨 공장값 돈을 줍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집을 안 주고 얘는 뭐를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쌍방 채무는 어떻게 돼요? 대등하게 소멸해요. 이거를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위험부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뭘로 없어지면? 태풍으로 이게 없어졌죠? 그럼 얘는 집을 안 줍니다. 그럼 얘는 뭐 안 주고요? 돈을 안 주죠. 그래서 쌍방 채무를 어떻게 해요?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위험부담이라고 불러요.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여기 공장 있죠? 공장에서 여기서 물건을 예컨대 신발을 여기다 납품해야 돼요. 여기다 납품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신발 만들어서 주고 여기는 돈 줘야죠. 그런데 이 신발 만드는 공장이요. 메르스 기억하세요? 왼수 같은 메르스. 메르스의 직원이 감염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못 움직이게 다 가둬놨어. 전파 못하게 가둬놨죠? 그러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신발 납품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얘는 돈을 안 주죠. 이렇게 된 거는 얘 잘못입니까? 얘 잘못입니까?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구별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불능은 둘로 나눕니다. 불능은 어떤 불능하고 어떤 불능으로 나눠요? 원시적 불능하고 또 하나는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요. 그죠? 이때 무효로 되는 거는 뭐만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이거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다시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냐, 이걸로 따지는 거죠. 이거 틀을 잡아나가는 게 민법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됐죠? 한 번에 안 됩니다. 왜? 막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2번 이상. 그리고 눈으로 보는 공부보다 집에 가서는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걸로 되어요. 빨리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고생한 만큼 빨리 자리를 잡고요. 눈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 3월 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섞여. 왜요? 시험 문제는 헷갈리게 내요. 쉽게 내요? 헷갈리게 내요? 헷갈리게 내니까 헷갈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헷갈리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셔야 됩니다. 자꾸 쓰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이요. 들어보셨나요? 색채는 빛의 고통이라고요. 독일의 시성 괴테가 말입니다. 예. 어떤 아름다운 색채가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군가 고통의 산물이라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떤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얘기는 이거죠. 그만큼 고통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 유명한 사진 중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 사진 보면 발이 인간 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습을 엄청나게 폭발적인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에 했다는 산물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출발선이 우리 똑같지만 내년 5월 되면 다 달라져 있어요. 노력에 따라서. 그죠? 노력에 따라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고통이죠. 얼마만큼 내가 치열하게 고통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강순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는 자기 인생의 필수였다고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좌절했고 그게 삶의 일부였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 견뎠다는 거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견디는 힘. 우리 하다 보면 이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왜요? 이거 법학을 남들이 몇 년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만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거 쓸어 담는 거예요. 되겠어요? 법대애들 4년 하는 거예요. 법대애들이. 그죠? 그거 우리 얼마예요? 6개월에 하는 거예요. 6개월에.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수시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시고. 그 과정 있으셔야 돼요. 법대에서 민법 총칙만 6개월 해요. 이거 1년 하고요. 그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다 합쳐서 우리 2달에 끝내요. 2달에. 제 8번에. 저한테 8번 주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예. 그래 이쪽이 선수예요. 이쪽이 선수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 많은 양을 완전 법을 전혀 모르는 분한테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 쉽지 않죠. 여러분도 쉽지 않고 앞에 있는 강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 어렵게 하는 강사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그죠? 인터넷 사이트 보면 저도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랜드스쿨에도 있었고 EBS에도 기본소나 문제집도 썼었고 그 다음에 에듀프로도 있었고 다른데요. 에듀에버도 있었고 랜드메카도 있었고 곳곳에 동영상을 다 거쳐왔었어요. 예. 근데 어렵게 하는 민법 강사는 많아요. 책이 어려우니까. 관건을 얼마나 쉽고 간결하게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저희 에듀프로가 이제 좋다고 이제 많이 인지를 받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쉽게 간결하게 잘 풀어주고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적법 만나러 가요. 적법, 법을 지키면 적법이라고 그러고요. 법을 어기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이라고. 자, 이때 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무슨 법규하고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누어요. 임의법규는 무슨 뜻이에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고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를 무슨 법규? 임의법규예요.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법대로 해라 이거죠. 법대로. 법이 정한 대로 하라. 따라라 이거죠. 따라라. 그죠? 그걸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규정. 법대로 하라고. 그럼 아까 우리는 첫째 시간에 법률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보셨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이 법규는 임의법규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임의법규고 그게 무슨 법규면? 강행법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 그 법을 어길 힘이 없어 나한테.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예요. 그럼 법이 뭐한 대로? 정한 대로 돼야 되는 게 바로 강행법규예요.
그럼 이 법규하고 다르게요. 이 법규 내용하고 다르게 계약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죠? 그게 무슨 법규? 강행법규고, 임의법규는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즉 이거는 특약이에요. 특약이 돼야 안 돼요? 특약이. 법하고 다른 특약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는 특약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특약을, 법규하고 다른 특약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강행법규는 다시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여기가 재밌는데요. 먼저 하나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효력 규정하고 또 하나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요, 법을 어기면, 법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근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유효. 유효인데 어떻게 해요? 단속으로 벌금은 내, 벌금은. 무허가 음식점이 뭐예요? 포장마차. 포장마차죠? 포장마차에서 내가 소주하고 막국수 하나 시켜 먹은 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단속 규정이에요. 법을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어디 가서 먹었어, 어디 가서? 포장마차. 그 포장마차가 구청의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고 영업하는 거죠? 그죠? 불법입니다, 이건 불법. 그럼 그분 단속돼야 안 돼, 단속? 단속되죠? 근데 내가 거기서 시킨 그 소주는 뭐가 돼요? 그거 거래한 거, 소주 거래한 거는? 단속된다고. 되는데 뭐라고요? 계약은 유효라고, 계약은. 그죠? 그게 단속 규정이에요. 그럼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계약이? 유효인데, 벌금은 내고 안 내고? 내고. 그게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단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효력 규정은 어떻게 돼요, 위반하면? 아예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효력 규정이에요. 구별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는 둘로 나눠요. 무슨 규정하고요? 시험은 어느 게 나오겠어요? 단속 규정이. 법을 어겼는데도 무효가 아니야, 무효가. 법을 뭐 했는데도? 어겼잖아요. 어겼는데도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기하잖아요. 법을 어겼죠? 어기면 다 무효죠? 라고 그동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는 거지. 그죠? 법을 어겼는데도 뭐가 아니에요? 유효잖아요, 유효. 그래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게 적법입니다. 적법 요건이고요. 이번에는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죠? 타당성 요건, 타당성. 그게 민법 103조예요. 103조 별 3개. 매년 여기서 시험 출제가 되어요. 103조. 뭐라고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위는 뭘로 합니다?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반사회적 법률의 위라고 돼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의 위가 뭐 하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동그라미 하고요.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질서에 위배됐다. 사회질서 위반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다시 보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뭡니까? 미풍양속. 기타. 뭐에 위반한 거? 사회질서가로. 사회질서에 뭐한 거? 위반한 사항을 내용에 동그라면. 내용이 바로 목적이에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위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면 바꿔볼게요, 제가요. 법률의 위는 무효다. 결론이죠? 네. 어떤 법률의 위가? 반사회적 법률의 위는 무효로 된다 이거지. 그럼 뭐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반사회적인 법률의 위. 그죠? 반사회적인 법률의 위가 요건이죠?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무효다. 그래서 법률 요건 하나 또 생겼어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뭐를 위반한 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죠. 그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위에다 써보세요. 제 동호회 멤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개발 쪽으로 하세요. 개발하고 시행 쪽을 해요. 시행 쪽. 대구 쪽에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구 쪽에. 지금 부동산이 괜찮은가요? 하향기인가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죠? 예. 올해 아파트 분양된 가구 수가요? 46만 가구래요. 역사 이래 최고래요. 46만 가구.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전세값은 올라요. 그죠? 전세값은 올라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 관련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중소규모의 부동산 개발하고 이거 시행쭉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은행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PF로 대출을 받아놓은 거예요. 200억 정도를 받아놨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금감원 쪽에서 쪼이는 걸 뭘 쪼이느냐면 이대로 한 2, 3년 가면 집값이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 있어요, 이미요. 3년 뒤에 값이 얼마로요? 3분의 1로 빠질 거라고 이미 예견된다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 얘 이제 정점 찍은 거예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정책 당국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금융당국 쪽에서 이렇게 이윤 창출을 못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정리하자고 그래서 지금 대출 상환 압박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정리하고 돈 갚으라고. 그럼 이 200억이 다 자기 돈이에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이죠. 자기 돈은요? 얼마 들어갔어? 그랬더니 내 거 5억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PF입니다. 그죠? 대출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상환하라고 그러면 뭐 분양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이 돼야죠. 빨리 원금을 갚으라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라고. 예. 못 갚으면 뭐 하겠다고요? 예,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2달 전부터 지금 잠을 못 자요. 아예 잠을 못 자요. 왜?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다 나가려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업종에 있는 분들은 살아남는 게 관건이거든요. 거기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겠대요. C등급하고 D등급 들어가면 이거 정리 대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C하고 D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분이 지금. 예, 그러면 살아남아야죠. 그럼 이거 금융기관 쪽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나 어디에서. 그죠? 이 신용상태라든가 실적을 평가하죠. 그 실적 평가받을 때 B급, B 정도로 오면 살아남는 거고 C나 D로 가면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누가 피해 입어요? 이분은 피해 안 입어. 5억만 날리면 돼. 왜요? 이거 회사거든요. 주식회사죠. 이 회사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회사 날리면 개인 책임이 없어요. 거기다 돈 투자하신 분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때 이분이 살아남으려면 돈 쓰겠죠. 예. 관계기관에다가 예컨대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감독원이나 이쪽에다 돈을 쓰는 거죠. 뭐 해달라고요? 실적을 좀 좋게 올려달라고. 그죠?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돈을 줘야죠.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돈 주겠다고. 그게 청탁이죠. 부정한 청탁. 청탁하고 이권 얻어내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럼 이분이 청탁하기로 요청을 했고 이쪽이 받아주면 계약이 된 거죠? 대신에 이권을 내가 얼마를 어떤 걸 제공하겠다. 그죠? 그죠? D등급인데 내가 B로 맞춰주겠다. 이런 식의 평가를 이쪽에서 돈을 먹고 하는 거죠. 이런 계약이 정당해요? 부정해요? 이게 반사회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입법 취지. 이걸 왜 준 거냐? 이 103조는 계약 자유를 보장을 하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계약 자유는 보장하되 뭐를요? 내용에 동그라면 내용에다가 그 내용이 뭐 할 때요? 반사회적일 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계약 자유는 보장하는 거죠. 단 그 계약 자유의 뭐가 내용이요? 내용이 뭐 할 때? 문란하면 써보세요. 문란하면.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문란하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예요. 그 말은 이 103조가 우리한테 암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3조예요. 그럼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뭐가? 법 규정에 있어 없어? 있겠죠. 반사회적이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없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항?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요. 일반 조항. 왜?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뭐가 반사회적이야? 모르죠? 이건 다 뭘로?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요. 무슨 조항? 일반 조항이나 또는 백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백지 조항. 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예. 그 말은 문란한 거, 사회 질서를 뭐하게 하는 거? 문란하게 하는 계약을 하라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103조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판단 기준을 볼게요. 판단 기준의 첫 번째, 법률에 의해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뭐가 위반한 거예요? 내용이. 법률에 의해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 뭐가? 내용이 문란하다 이거죠. 내용이 문란한 계약이에요. 예를 보세요. 노름빛을 변제하기로 하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름이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하는 거? 첩계약. 첩계약은 뭐예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첩을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 살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걸 첩계약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없지만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 가면 많았어요. 그죠?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조상님, 증조할머니 묘가 2개예요. 왜 2개예요? 그랬더니 원래 본할머님은 자식이 없으셨대. 그럼 다른 분을 이렇게 해다가 자식을 낳죠? 그게 무슨 계약? 그게 첩계약이에요. 배우자 있는 분이 다른 분을 데려다가. 그죠? 예. 저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어요. 한 집에 2분이 살더라고. 할머니 2분이. 보셨나요? 예, TV에 나왔어요. 호적에는 한 분만 되는 거죠. 본처만 호적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럼 첩계약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본처가 죽으면 호적에 입적시켜주겠다. 이것도 첩계약이에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입니다. 무효. 왜? 이거 일부 일처제에 반하잖아요. 그래 이런 첩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문란한 거니까. 사회질서가 문란해지는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약정. 부정한 청탁이죠? 네. 거래가 정당해요? 부정해요? 부정. 예, 이게 반사회적이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법률에 의해 반사회적인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된 거고요. 밑줄 그대요. 뭐가 결부돼 있어요? 금전이요. 금품이 결부돼 있어요. 금품이요. 예를 볼까요? 소송에서 증언해달라는 거죠. 증언을 써달라 이거죠. 네. 법정에 와서 뭐 해달라? 증언을 해줘라. 그럼 대가로 뭘 주겠다고요? 금품을 주는데 그 금품이 조금이에요? 과도해요? 과도한 금품의 밑줄이요. 일당 주는 건 돼요. 일당. 부산에서 올라와서 증언을 써줘 법정에. 그럼 내가 일당하고 밥값 줄게. 5만 원이나 10만 원 줄게. 이건 되는 거죠? 근데 뭘 줘요? 1,000만 원 준다는 거죠. 1,000만 원. 과도하죠? 그건 허용이 안 됩니다. 왜? 재판 질서가 문란해질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3번 보세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유형 나오죠? 그 유형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유형이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대법원의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들이에요. 1번은 보세요. 무슨 청탁?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뭐 하기로 하는 거?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바로 대표적이에요. 돈 쓰죠?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써. 그죠? 예, 이거 반사회적이라서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청탁을 했죠? 10억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억을. 그죠? D등급을 B등급으로 맞춰주면 10억을 주겠다고. 그죠? 이 계약 유효 무효? 무효다. 이 계약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거니까. 그죠? 그럼 A는 얘한테 10억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이 뭐라서? 무효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요. 이 10억을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안 줘도. 이게 그 뜻이에요. 무효니까. 두 번째는요.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닌 자에? 아닌 자에게 소송에서 뭐하면? 승소하면 소송물 일부인 뭐를요? 임야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103조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닌 자요? 변호사 아닌 자. 브로커라고 써도 돼요. 브로커. 소송이 붙었죠, 그죠? 이때 뭐하면? 이기면. 소송 붙어가지고 뭐하면? 이기면 뭘 주기로 하는 거? 임야를 떼주기로 하는 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상 땅 찾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상님께서, 우리 조상님께서 부자였대요. 지금은 다 말아먹고, 그죠? 부자가 3대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간대잖아요. 그죠? 3대 못 간다고. 다 말아먹고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이 그냥 거저 먹은 거니까. 고생을 안 하고. 그죠? 고생 없이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땅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땅을 뭐 하겠다고? 찾겠다고 내가 지금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찾으려고 소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죠?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로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고 소송을 해줄게. 그래서 뭐 하면? 돈은 없어도 돼, 돈은. 왜?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그죠? 착수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그죠? 뭐만 해요? 위임장만 써. 이기면, 승소하면 뭘 준다고요? 80% 준다고. 임야 80% 준다고. 그죠? 그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를 쓴 거죠? 누구랑? 브로커랑 땅 주인하고, 땅 찾는 사람하고 누구하고요? 브로커요, 변호사요? 브로커. 이것이 변호사랑 쓰면은 유효예요. 변호사하고 뭐 하면? 승소하면 임야 반이나 80% 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유효예요. 근데 지금 변호사예요? 아닌 자요? 아닌 자. 바로 걔가 브로커예요. 브로커에게 이런 약정을 한 거는 재판 질서가 문란해지죠.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한 거예요. 그럼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땅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형사사건에 따옴표 찍으세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누구하고요? 의뢰인하고 성공보수 약정. 두 줄 그어볼게요. 무슨 약정? 성공보수 약정. 그게 뭐예요? 승소하면 돈 1억 주기로 하는 거. 써보세요. 뭐하면? 승소하면 1억 주기로 하는 약정. 그런 약정을 무슨 약정?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성공보수. 무슨 사건에서요? 형사사건에서. 그래서 의뢰인하고 변호인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지금 승소하면 얼마 주기로? 1억 주기로. 오케이요? 예. 자, 그러면 내 아들놈이, 고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놈이 혈기왕성하니까 치고받다가 이렇게 때렸는데 상대방 눈이요, 이게 실명이 됐어. 큰일 저질렀죠? 얘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유죄 받죠? 이때 비싼 변호사 쓰면 돼요. 그죠? 그때 계약하는 게 무슨 약정이에요, 지금?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승소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빼주면, 집행유예 맞게 해주면 뭐 하겠다고요? 1억 주겠다고. 이게 그거죠. 그럼 이 변호사는, 이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수임받은 변호사는 기를 쓰고 뭐를 하려고 그래? 기를 쓰고 이기려고 그러죠. 그때 기를 쓰고는 뭐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 수단 방법의 대표적인 게 누구한테 줄 대려고 그래요? 정관예우죠. 이게 정관예우. 그죠? 자기 동기나 동료나, 그죠? 현직에 있던 사람한테 줄을 대죠.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이 깨지고, 그리고 국가 형벌권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받아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형량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변호사가. 그죠?
국가가 법원에서 뭐라고 그런 거를요? 유죄라고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죄나 아니면 형량을 낮추는 작업을 이 변호사가 하는 거지.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 이게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왔어, 올해요. 언제요? 올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허용이 됐어요. 언제부터 한대요? 올해 2015년부터 이게 무효예요, 무효. 단 무슨 사건만요? 형사사건만 성공보수가 안 되고요. 민사사건은 돼요. 써보세요. 뭐는 가능해요?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 허용이 됩니다. 그럼 계약은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자유잖아요. 계약 자유잖아요. 할 수 있죠? 다만 그 계약의 뭐가? 내용이.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체결한 그 계약이 내용이 뭐 할 때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반하게 하면 이 계약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 무슨 합의체라고 돼 있어요? 전원 합의체라고 돼 있죠. 설명드렸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안 했어요? 했죠? 예. 대법관 14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따른 게 전원합의체예요. 투표한 거예요. 그게 전원합의체예요. 그 다음 4번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자, 요거 가지고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제 아는 그 친구가요. 만약에 그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뭐 예컨대 금감원이나 은행 감독기관 여기다가 돈을 만약에 10억을 한꺼번에 주진 않죠? 10억을 주기로 했죠? 그 중에 만약에 4억을 이미 줬다, 이미. 4억을 이미 어떻게 했다? 주고, 이건 이미 먼저 건너간 거죠? 사전에 건너간 거야, 이미요, 이미. 사전에 건너간 겁니다. 일했어요, 지금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이미 건너간 거고, 만약에 사후에 일이 잘 되면 나머지 얼마를요? 6억을 뭐 하기로요? 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이 거래가 정당해요? 부정한 거야? 부정한 청탁이죠? 청탁으로 지금 돈을 4억을 이미 준 거예요. 4억을 준 거죠? 이때 A는요. A는. 얘가 만약에 저거를 원래 요구한 대로 B등급으로 못 빼줬다. 그럼 계약대로 이루어졌어요? 못 이루어졌어요? 그죠? 얘가 돈을 썼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죠? 그럼 얘가 이 4억을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이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계약은 무효죠? 부정한 청탁이니까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몇 조 위반이라서? 103조 위반이다. 다른 말로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라서 이건 무효예요. 그럼 A는 돈을 쓴 A는 이 4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달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는 거예요? 쓰고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4억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효과예요. 효과.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보세요. 1번 급부 이행 전. 이행했어요? 이행 전이에요? 갑은 위 계약이 무효였음을 누구한테 주장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에 가로하세요. 거기에 별표하세요. 이 계약이 무효였음을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심지어 제3자가 이를 알았어요? 몰랐어도? 모르는 경우에도 갑은 이 계약의 무효를 누구한테 도요? 선의3자에게도 무효를 뭐 할 수 있어요? 관철할 수 있다는 거죠. 관철할 수 있다에 두 줄이요. 관철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 이 계약이 모든 사람한테 무효라고. 그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예요. 쓰세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다른 말로 싸그리 무효. 싸그리. 둘한테만 무효예요? 다 무효야. 얘 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C한테도 D한테도 다 뭐가 돼 이게? 다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무효. 그럼 A는 이 계약이 무효였다는 거를 B한테만 주장해요? C한테도? C한테도.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D한테도. 얘가 무효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 그 결과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삼자는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면. 얘가 뭐였어도요? 선의였다. 나 몰랐다. 알았어요. 무효인 걸 몰랐어요. 선의여도요. 얘 선의여도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 두 번째, 급부 이행 후. 이행 후라는 말은 거기다 쓰세요. 얼마를 줬을 때요? 4억 준 거. 4억 준 돈. 4억 준 돈이라고 쓰세요. 준 돈. 갑은 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이미 지급한 급여물이 돈이죠. 돈?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밑줄 그으세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뭐예요? 돌려달라고. 돌려달라는 거죠? 돌려달라는 말을 법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반환이요. 부당이득 반환. 돌려달라고. 그죠? 왜 돌려달라고? 무효니까.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그죠? 소송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요? 얘 주장, 얘 요구는 뭐예요? 달라 이거죠? 달라. 왜 달라 이게?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달라는 거죠? 그럼 법원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래. 안 돼.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안 돼. 기각을 해요. 기각. 왜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별 3개. 3번이에요.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거기까지가 무슨 요건? 무슨 원인으로?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죠. 줬습니다. 4억을 줬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줬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물을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 이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러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얼마를요? 얼마 준 돈을? 4억 준 돈을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온다. 아, 무효면 원래 찾아와야 되는데 왜 못 찾아와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치매 걸린 할아버님이 슈퍼 치매에 걸렸어요. 정신없죠? 아주 중증 치매 환자예요. 그 재산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도우미한테 줘버렸어요. 무효죠? 그죠? 그럼 지금 아파트나 땅은 다 누가 차지했어요? 도우미가 차지했죠? 그럼 잘 보세요. 치매 걸린 A가 B한테 준 아파트, 땅. 이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증여로 준 거 무효죠? 이거 증여가. 증여라는 게 공짜로 준 거죠? 할아버지가 누구한테요? B한테 준 거. 그죠? 그럼 이거 땅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예, 무효면. 이 계약이 뭐라면? 무효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수 없나요? 있나요? 있다. 근데 법률에는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청구? 부당이득으로. 이분이 얻은 거는 부당이득이다. 무효인데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급여자는
가져간 걸 뭐 할 수 있어요?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의 결론이야. 이게 무효면 부당이득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달라고. 그럼 여기가 죽어버리면 이 상태로 할아버지가 죽으면 누가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이거 무효니까. 왜? 중증치매했으니까 무효다. 그럼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지금 A가 B에게 뭐 했어요 지금? 부정한 청탁을 했죠. 청탁으로 준 얼마는요? 4억은 부당이득으로 찾아와 못 찾아와? 이건 못 찾아와요. 바로 이 무효하고 이 무효가 틀린 거예요. 부정한 청탁으로 준 무효는 왜 무효가 된 거예요? 몇 조 위반으로? 103조 위반. 반사회적인 거죠? 103조 위반일 때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으로 이 청탁이 무효가 됐죠? 그때는 이 4억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반환 청구를 못 해요. 반환 청구를. 여기는 반환 청구가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래 무효라고 똑같은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죠? 아니라니까. 천지 삐까리야. 다 틀려요. 다 틀리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틀려요 지금. 무효는 다 무효가 똑같은 무효가 아니라 성격이 틀려. 성격이. 이 무효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 무효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원칙이야. 무효는 이게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다 뺏어오는 거예요. 무효니까 준 거 다 뺏어오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몇 조 위반이면 이건 예외야. 예외. 못 찾아오는 거야. 이거는 이게 예외예요. 몇 조 위반일 때? 왜 그런 걸까요? 왜?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분이 찾아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억을 줬다가 4억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청탁을 했죠. 근데 얘 뜻을 못 이뤘어. 이분이 안 해줬어. 실권자 아니면 못 해주죠? 그럼 이분은 돈 4억을 찾아오게 되면 만약에 법원이 이걸 찾아오게 해주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계속해서 뭐를 해요? 쑤시고 다녀. 쑤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 이거? 이 일 처리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른 분, C한테 가서도 또 하죠? 4억 주죠. 그 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 그럼 D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일하죠? 그리고 무효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돼.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해요? 못 하게 해요? 못하게 사전에 막으려고 한 게 103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무효가 된 이유가 몇 조 위반이면? 103조 위반. 이 4억을 못 찾아오게 한 이유예요. 왜? 문란하게 하는 거를 반복할 거니까. 그죠? 그래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못 찾아오게 하는 거 못 찾아오게. 그럼 이분이 할아버지라고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이쁜 처자를 만났어요. 처자를. 그죠? 일산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산에. 그 일산 호수공원에 이 이쁜 여자분께서 아침마다 뭐 했어요? 아침마다 조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조깅하는 여자를 어떤 할아버지가 이쁘게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안을 했다는 거지. 뭐라고요? 50억 주겠다고. 실제예요, 실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노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만장일치 오케이요? 오케이 했다고요, 오케이를. 그죠? 배우자 있는 분이. 여기도 있고, 그죠? 나하고 5년만 살아줘. 그럼 내가 50억 떼줄게. 계약을 했어요. 누가 있는 분이 서로? 배우자 있는 분이. 그래서 이루어진 계약이 무슨 계약? 첩계약이에요. 첩으로 나 만나달라고. 첩으로 살아달라고. 아파트 주고 외제차 주고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계약이 무슨 계약? 첩계약. 그거 유효 무효? 무효고. 만약에 5년 동안 내 첩으로 살아주면 내가 50억을 주겠다. 그죠? 그럼 하나도 안 주면요. 하나도 안 주면 이 첩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안 살죠. 택도 없죠?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컨대 10억을 이미 줬다. 나머지 40억은 나중에 주겠다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10억 줬죠? 그러면 이 10억을 이 할아버지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나중에 못 찾아온다는 거죠.
주기로 한 이것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무효니까. 그래서 이 첩은 알아요. 이 첩은 민법 몇 조를 알아요? 103조를 알아요. 그래서 첩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 첩계약을 할 때는 주는 쪽이 좋아요? 받는 쪽이요? 사람은 주는 게 좋다고요? 뻥이에요, 그거. 누가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왜? 받은 거는 안 줘도 되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거 찾아와,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왜요? 찾아오게 되면 이 할아버지는 뭐 할까요? 예, 호수공원에 있는 여자는 다 한 번씩 찝쩍거릴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한 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예요. 중대한 의미가 숨어있는 판결이 이거예요. 746조. 그래서 746조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돼 있죠? 법률 요건을 정리해요. 법률 요건. 반환 청구를 해요, 못해요? 급여자가. 못하죠? 다 요건이 있어. 무슨 요건이에요?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뭐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뭐한 때? 제공한 때는. 그럼 이 할아버지는 뭘 줬을까요? 뭘 줬을까? 10억을 줬죠? 그럼 이 이쁜 여자분께서는 뭘 줬을까? 노무 제공, 몸을 팔았죠. 영혼을 팔았죠?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라서? 무효라서. 멋지지 않아요? 예, 이무효하고 이무효가 우리 법원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무효는 성격이 달라요, 이렇게요. 원래 무효는 이거죠? 찾아오는데 몇 조 위반이면? 103조 위반이면 못 찾아온 건데, 못 찾아오게 한 건데, 그렇게 우리 대법원이 우리 법에서 입법을 한 취지는 뭐예요? 이런 문란한 행위를 하게 해요. 반복해서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한 취지가 바로 746조 불법원인 급여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 법률 요건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뭐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뭐한 때? 제공한 때는 여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죠. 그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럼 쓰세요. 끝에다가 별표하고요. 급여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급여물의 소유자는? 급여물의 소유자는 급여자예요? 상대방이에요? 급여자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저게 차라면, 저게 아파트라면 줬죠 이미? 준 거 어떻게 돼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럼 급여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급여자가 아니라, 제공자가 아니라 누가 돼요? 상대방이 된다. 상대방. 그래서 저 불법한 거래, 이런 거래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하지 마라. 했다가는 이 돈을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 103조는 결론이요. 착하게 살자 이거예요. 착하게 살자.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죠? 무슨 거래 하지 말고? 불법 거래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가 바로 103조예요. 불법 거래를 하면 계약은 뭐가 되고? 무효로 되고 준 거는 못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103조가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4조. 옆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돼 있죠? 폭리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조문 보세요. 당사자의 궁박, 동그라미, 궁박. 그 다음에 경솔, 동그라미요. 궁박,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 동그라미. 무경험은 뭐예요? 경험이 없는 거고, 경솔은 생각 없이 한 거죠? 심사숙고 안 하고 쉽게 한 거죠? 그게 경솔이고, 궁박은 뭐예요? 궁박. 곤궁한 거 쓰세요. 뭐 한 거? 곤궁한 거. 급박한 곤궁. 급박한 뭐? 곤궁. 급해 지금. 돈이 급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 그걸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걸? 궁박.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으로 인하여 조금이에요. 현저히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그럼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공정. 불공정. 현저히 공정을 잃었죠? 공정을 잃었으니까 뭐야 그게요? 불공정하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요? 폭리행위. 계약이 불균형해요. 왜? 한쪽은 이미 세고 한쪽은 이미 약하고 지위가 약하죠? 그럼 한쪽에서 폭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폭리행위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게 바로 104조예요. 104조. 그럼 이게 무효가 되려면 무조건 무효예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뭡니까? 그 요건이? 궁박, 경솔, 법률 요건을 먼저 깨라니까요.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밑으로. 왜요? 법률 요건도 모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 할 거냐고. 법률 요건을 먼저 박살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104조의 요건이 뭐라고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죠? 조금이요, 현저히요? 현저히 뭐를 잃은 거?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여기까지가 법률 요건.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가 법률 요건. 그럼 교과서는 기본서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요? 풀어 쓴 거예요. 밑에다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걸 풀어준 게 기본서예요. 그럼 이걸 풀으려면 뭐를 일단 꿰쳐야 돼요? 법률 요건을 꿰쳐야 이걸 들어갈 거 아니야, 밑으로. 그죠? 그래 이걸 보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이걸 먼저 법률 요건하고 효과를 꿰쳐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공부 방향성 생기죠? 예. 모든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을 놓고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여기요. 의사표시하고 대리하고 무효취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효취소까지. 예.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이 조금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둥을 잡고 놓고 있어요. 그죠? 지금 놓치면 점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예,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빨리빨리 그때 복습해 주시고 이거 오늘 했던 거 법률 용어 있죠? 법률 용어.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 했어요. 하나.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했죠? 그 다음에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했어요. 뭐 했나요?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중요한 거. 그거 했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 했어. 법률 요건. 그죠? 주임법 몇 조? 주임법 4조. 4조, 6조, 6조의 2. 기억나세요? 이 법률 요건입니다. 이게 법률 요건. 그리고 민법 103조 했어요. 몇 조? 103조. 그죠? 103조 하면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 했어. 불법 원인 급여.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한 거. 그냥 지금 한데 그대로 책에 가서 되돌아보시면 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 요건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고 있죠? 법률 요건 지금 만들었어요. 용어도 만들고 있어요. 틀도요. 이 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저하고만 5번 해, 이거. 5번 앞으로. 11월 달에 한 번 하죠? 1월 달에 한 번 하죠? 2번 하죠? 3월 달에 3번 하죠? 5월 달에 4번 하죠? 그죠? 7, 8월에 문제 풀이 하면서 또 하죠? 저하고만 5번 해요. 그죠? 점점 반복하면서 자리 잡아요. 단, 복습하고 정리할수록 빨리 자리 잡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